쉬 좀 하고 쉬. 네? 쉬 좀 하고. 쉬면 쉬고. 쉬면.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려요? 세민, 영현, 현승, 서준, 은재, 준영, 지후. 소리 잘 들려요? 아이고. 이씨. 대꾸가 없어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꾸를 안 하지고? 잘 안 들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들려요? 오케이. 자, 현장에 그거 오름이 왔거든요? 오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야, 그거 방송 이상하거나 소리 이상하면 오름이한테 그 카톡 해주세요. 알겠죠? 좋았어. 친구들 카톡 받을 수 있죠? 네. 그래. 좋아. 아이고, 보자. 자, 오늘은 이제 방학 중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인 그 시간인데, 마지막 주제로 다가 이제 연력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자, 보지요. 역학, 연력학. 이거 뭐야 이거? 흰분 필요 없네? 흰분필이 이만해. 무슨 기관총 탄을 같아요. 이거 비행기에서 쏘는 총알이 이만하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이 정도. 비행기에서 쏘는 총 이만한데 이런 총알 맞으면요 탱크가 뚫려요. 이 무시무시한 총알이 이만한 분필인데, 오이씨, 뭐 흰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 당장 일어나자. 자, 보자. 자, 이제 12챕터 그 교재 그거 나눠드렸죠. 그 PDF로 나눠드린 거 뭐 출력하시거나 이제 아이패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연력학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더모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써져? 이렇게 흐릿하게 써지? 가만 있어봐.
그럼 글씨 잘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글씨 잘 보여요? 이게 좀 분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대꾸들을 안 하냐 이거. 어? 다 자나 보다 이거. 보여? 오케이 오케이. 민선이만 대답해주네. 고마워라.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하죠. 자 보죠. 자 연력학 중에 근데 이제 또 줌달책이 연력학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줌달책에 나오는 수준으로 좀 기초적인 연력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연력학을 위한 기초 이제 그 단어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연력학과 관계해서 어떤 말이 있을 수 있냐면 시스템이다, 혹은 서라운딩이다 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1. 시스템. 얘는 우리말로 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 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에요. 관심 알죠? 관심. 뭐 좀 더 신경을 더 쓴다거나 더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쓰면은 영어로 된 책에서는 이제 관심 여기다가 이제 인터리스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인터리스트를 갖는 부분, 그걸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마다 관심은 똑같아요, 다양해요? 매우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결국 연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학문 분야마다 뭐냐면은 이제 뭐 연구하는 영역이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 학문 분야마다 보통 정해지는 어떤 관습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 등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반응 자체,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물과 반응물들끼리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되어가는 그 자체, 그거를 보통 자체를 보통 시스템으로 정합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런 경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화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스템을 정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라운딩이라고 해요. 자, 얘는 우리말 번역으로 뭐 주위, 주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라운딩의 정의는 뭘까요? 오늘 오름이밖에 없으니까 오름이한테 계속 물어야지. 오름아, 서라운딩의 정의는 뭘까요? 정답. 바로 not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걸 서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라운딩은 시스템과 교집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런 건 뭐 서로소라고 하죠.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서로소, 그리고 서로 이제 전혀 그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시스템과 이 서라운딩 이거를 더하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저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유니버스라는 말을 바로 우주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라고 쓰기도 한다. 이게 더 잘 써지는데? 가만있어 봐. 아, 나 진짜 필기하면 너무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갖고 올게. 아, 이 필기 너무 이상하다. 아, 실례한다. 뭐 하나 가지러. 아, 분필 갖고 왔어. 아, 저거 이상한데요? 미끌미끌한데 저거? 여기 칠판에는 안 어울린다. 저쪽에. 보자. hui. 자, 그래서 여기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우주와 전체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소기 때문에 더하면 전체의 개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서라운딩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서라운딩은 연구자가 있는 곳이에요. 연구자가 있는 곳. 자, 무슨 말이냐면 연구자는 결코 시스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연력학에서는. 왜냐하면 연력학이 주로 다루는 게 뭐 아주 고압 조건의 뭐 기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0기압, 뭐 300도씨 뭐 이런 조건에 사람이 들어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라고 하는 건 연력학의 관점에선 무조건 연구자는 시스템이 아닌 곳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간접적 연구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직접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력학은 무조건 그 관심 대상에 대한 간접적 연구예요. 자, 간접적 연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관찰자는 이게 연구자죠. 서라운딩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지라는 건 뭐 다양하죠. 오감, 그러니까 눈, 코, 입, 귀를 통해 감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험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감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연구자는 서라운딩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으로부터 시스템의 상황을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오르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한다며요. 네. 알고 있죠?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 나오는. 아, 뉴스에 나와서요? 그럼 뉴스에서 보도하는 건 네. 직접적 관찰이에요, 간접적 관찰이에요? 뉴스요? 오르미 입장에서요. 저요? 어. 직접 간접적 관찰. 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을 직접 관찰한다는 얘기는 네. 오르미가 거기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종군 기자로 활동하거나. 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만약에 진짜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언론사들이 전 세계 언론사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거대한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개인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진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대한 힘과 권력으로 조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인 거죠. 그랬을 거야라고 믿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절대로 직접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그 뭐냐면은 그 러시아의 전쟁을 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석유값. 그렇죠. 갑자기 경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미치는 거야. 나도 차가 경유차거든요. 내가 왜 경유차를 샀겠어요? 네, 기름값이 싸니까요. 근데 갑자기 요즘은 기름값이 더 비싸. 미쳐버려. 무슨 말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밀가루 값이 오른 건 알아요? 밀가루 값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뭐예요? 밀이에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최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밀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전쟁한다고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밀값이 올라요. 그래서 잘 인식할 수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주변에 가게들 있죠. 예를 들면 국수 가격이 보통 1,000원씩 다 올랐어요. 오른 데 아닌 데도 있는데 오른 데 꽤 있어요. 어제 그젠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레바논이요. 이 나라가 밀을 전량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해요. 전량 정도가 아니라 80%다. 그럼 80%면 전량이지 뭐 하겠어요? 이 레바논이 지금 난리가 난 게 빵이 1,300원짜리 빵이 지금 얼마냐면 3만 원 한대요. 3만 원. 사람들 막 난리 났어요. 빵가게 앞에 줄 서고 그 빵 사려고 사람들이 서 있는데 울더라고요. 아니 1,300원짜리 빵이 3만 원이 되면 이거는 약간 돈 없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예, 진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봐요. 어디에 변화? 우리나라의 변화를 느끼고 있죠. 왜?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겠구나를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력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은 뭐 내가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런갑다 싶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이제 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여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서라운딩이 뭐다? 다시 한번 서라운딩이 뭐? 누가 있는 곳? 연구자가 있는 곳. 연구자는 누구를 측정해? 여기서 감지란 말을 내가 썼는데 감지란 말 대신 측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연구자의 모든 측정은 서라운딩의 것을 측정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시스템을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서라운딩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서라운딩을 측정을 해서 시스템의 상황을 짐작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됐다. 자,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은 1.3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연력학적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세요? 연력학적 상태. 여기에 첫 번째 1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 뭐 영어로는 이제 proc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 다르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상태에서 다르. 왜냐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 그냥 다른 상태. 상태로 변화해가는 경로, 요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1 여기 있어야겠다. 가역 과정.
자, 영어로는 리버서블 프로세스, 리버시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매 순간 P equal PEX 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P equal PEX.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요 P는 이건 시스템 내부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성하는 뭐 알갱이 사이가 뭐 보통 기차라고 하면 내부 압력, 부분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P라고 할 때 여기 뒤에 꼬랑지에 붙은 EX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익스터널을 줄여서 아래 첨자로 EX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 이게 뭐 팩스예요 이렇게 했는데 팩스가 아니고 익스터널 프레셔를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외압인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은 경우를 이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짜잔, 자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초기에 내부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10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외부 압력을 10기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피를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쭉 진행이 됐더니 내부 압력이 1기압이 됐고 아까 여기가 V1이었는데 지금 피스톤이 뒤로 빠지면서 부피가 V2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경우 여기서 가해지는 외부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합시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 상태고 이게 최종 상태인데 처음도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같고요. 마지막도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같은데 재밌는 건 이게 이렇게 피스톤이 빠져나오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항상 같았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피스톤에 알짜 힘이 안 걸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매 순간 피스톤에서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피스톤에는 알짜 힘이, 전체 힘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에 알짜 힘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경우 피스톤은 등속력, 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매 순간 내부 힘이 같기 때문에 피스톤이 빠져나올 때 이 피스톤이 어떻게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빠져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아무리 실험 조건을 제어해도 절대로 가속도가 생기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지. 바로 피스톤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처음과 피스톤이 다시 또 가만히 정지해야 되는 최종.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부 힘을 갖다고 하더라도 정지된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빼는 이 순간 그리고 움직이던 피스톤이 스탑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가속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가속도마저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속도마저도 0으로 만들려면 자, 스탑하고 있는 게 움직이는 순간 무조건 가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움직이다가 쓰는 순간도 무조건 가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모든 변화에서 항상 가속도가 없는
등속도 운동으로 피스톤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두 번째, 변화에 걸린 시간이 무한대여야 해요. 왜냐하면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그 뭐냐면은 그 가속도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걸린 시간을 무한대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했다가 움직이거나 움직였다가 정지하는 그 모든 순간도 가속도를 0으로 수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변화 과정에 걸린 시간이 무한 시간인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녀석은 실제 존재하는 거겠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겠어요? 이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다? 보시다시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연구할까요?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가역 과정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엄밀한 가역 과정은. 근데 왜 이걸 가정하고 연구할까요? 바로 매 순간 내부 시스템의 물리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같다며요. 그러면 외부 압력은 누가 주는 힘이에요? 관찰자인 내가 주는 힘이죠. 그럼 내가 주는 힘은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당연히 내가 알죠. 그럼 그게 내가 주는 힘이 얼마인 걸 내가 아는데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게 바로 내부 압력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이렇다면 그 말은 매 순간순간 내부의 물리적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 순간 내부의 물리적 정보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연속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측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행위 자체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측정이라는 건 무조건 그 속성상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무조건 불연속이죠. 왜? 계속 지켜볼 수 없잖아요. 뭐 보다가 좀 잠도 자야 되고, 알겠어요? 뭐 밥도 먹으러 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불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이렇다면 그 측정을 연속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알아낸 데이터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연속 함수가 왜 중요할까? 연속 함수가 돼버리면 바로 미분이나 적분 같은 수리적 계산을 용이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과정인데도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는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과정인데도 가역 과정을 가정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수리적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고 사실은 수리적 처리가 수월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겠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가역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내외부 압력이 같다. 그 다음에 함수로 표현된다. 뭐로? 연속한 함수로.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비가역은 뭐겠어요? 비가역. 과정의 1. 가역, 2. 비가역. 자, 여기 비자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안일 비자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역을 영어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가역을 영어로 어떻게 썼죠? 레, 바, 시, 불 이렇게 썼죠? 근데 비가역을 어떻게 쓰냐면 이 앞에다가 IR 이렇게 써요. 그래서 irreversi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비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역은 가역이 아닌 거니까 여기에 나와있던 모든 논리구조 그냥 아니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아니면 되겠죠. 자, 바로 뭐다? 1. 매 순간 내부 정보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 순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비가역은 매 순간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처음과 나중의 그래프를 연속한 실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가역 과정은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뭐 준달책에는 비가역 과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가역이 가역이 아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역의 반대말 요 비가역. 됐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 자, 여기서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상태 함수. 자, 이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로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경로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관계없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경로에 무관하게 주어진 현재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연력학의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뭐 현재 압력, 현재 부피, 현재 온도, 뭐 현재 질량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딱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온도, 압력, 부피, 질량 이걸로 바로 결정되는 함수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왔건 관계가 없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왔건 관계없이 그냥 현재의 온도, 압력, 부피, 질량으로 딱 결정되는 함수값을 상태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함수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관습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바로 E, H, S, G, A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름이 얘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이제 그 책마다 이제 또는 그 대문자 U로 표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내부 에너지를 E로 쓰는 책도 있고 U로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취향에 따른 거니까 뭐 그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냐?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H라고 돼 있는 건 얘는 엔탈피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엔탈피. 그다음 S라고 하는 건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이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G는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애는 헬름 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 함수는 저 5가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헬름 홀츠 에너지. 자, 이때 여기서 준달 6장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준달 6장은 준달 6장엔 이 2개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준달책 뒤쪽에 하면 또 연력학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후반부에 엔트로피하고 깁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헬름 홀츠 에너지는 준달책에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초반에 배우고요. 요거는 후반에 배우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오늘 해가지고 배우는 거고, 요건 이제 후반부에 배우는 거고, 요거는 준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건 특징이 뭘로 표기한다고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거. 오늘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다 이 상태 함수는 차이값을 나타낼 때 얘를 표시해 줍니다. 자, 삼각형처럼 표시하는데 얘는 그리스어 알파벳 델타라고 하는 녀석의 대문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델타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녀석의 대문자 표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E2 빼기 E1.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뭐 처음 상태, 요 2가 나중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2하고 여기 2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 함수라고 하면 그것의 차이를 관습적으로 델타 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연력학적 상태의 스테이트 펑션은 그 다음 패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경로함수입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상태가 같아도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아까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었어요? 뭐 가역과정, 비가역과정이 있었죠. 물론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가역과정, 비가역과정 뭐 이렇게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각각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질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관습적으로 자, 아까 상태함수는 뭐로 표현한다고 했죠?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관습적으로 뭐로 표현할까요?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누가 있냐? 미화기도에는 사실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지도 않아. 딱 두 개야. 각각이 뭐다? Q라고 쓴 애를 열, W라고 쓴 애를 일. 왜 우리가 평소에 열, 일 이런 말 쓰죠? 그런 말 쓰죠. 그거를 저 보시다시피 저 대표적인 경로함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알겠죠? 열, 일 저 둘이 답니다. 됐다. 아이고 좋아요. 자, 근데 얘들은 이 경로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결코 그 대상의 절대적인 물리량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로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열하고 일이라고 했죠. 그럼 주어져 어떤 시스템에 들어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절대적인 열의 크기, 그런 건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낼 수 없고 언제나 변화 과정의 차이값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짜잔, 요 표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델타라고 했죠? 요거를 쓰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델타라는 표현은 항상 경로함수에만 상태함수에만 쓰이는 거고요. 경로함수에는 절대로 델타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열이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편하게 우리는 열이다 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이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예를 들어 일, 뭐 아니면 뭐 열의 형태로 가진 에너지의 변화량을 그걸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어떤 대상이 열의 형태로 가진 그것의 변화량, 그걸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열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1 넣으면 1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열이다 1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변화량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과 일에는 변화량을 뜻하는 저 델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1.4. 자, 여기 칠게요. 8. 일. 자, 영어 표현으로는 work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에는 그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일, 비팽창
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팽창일.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non expansion work 이라고 얘기합니다. non expansion work. 자, 얘는 뭐냐면 시스템의 부피 변화 없이, 부피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시스템의 부피 변화 없이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이걸 비팽창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비팽창일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되게 많은 뭐 표면 장력에 의한 일 등등등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electric work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기적인 일. 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가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했다고 쳐. 예를 들면 그 뭐 우리가 다 몸에 하나씩 들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에 이 배터리가 달려 있고 그걸로 휴대전화로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 자, 휴대전화를 쓰면 쓸수록 거기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안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 양도 줄어들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면 휴대전화기 부어요? 안 붙죠. 그냥 그대로 부피가 유지가 되죠. 바로 왜? 비팽창일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일 출입이 돼도 부피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비팽창일이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제 또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어떤 대상의 무게 중심의 위치 변화 다 일어나는 일을, 그걸 일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 얘를 얍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위치가 딱 바뀌었죠. 이런 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얘도 다른 대상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착 위치가 바뀌면서 다른 녀석한테 또 일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일은 항상 뭐를 유도하냐면 organized work, organized motion이 나타납니다. 자, organized motion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조직된 움직임. 자, 조직된 움직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변화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딱 변화시켰다면 이 녀석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분자, 모든 성분들 있죠. 그것들이 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조직된 움직임, organized mo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나타나면 그걸 뭐 어떤 대상이 일을 주건 일을 받건 항상 어떤 대상의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고 organized motion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왜 혹시 저 어렸을 때 왜 조그만 모터 들어가고 건전지 넣어서 작동하는 자동차 이런 거 갖고 놀아본 적 있어요? 그런 장난감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거기에 건전지 딱 넣고 스위치 온 하면 얘가 왱 움직이잖아. 왜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변하고 조직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자동차 장난감이 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딱 서지. 언제서?
언제서? 배터리도 닳을 때까지 쓰지. 그러고 나서 딱 쓰고 나서 걔가 딱 스탑했을 때 딱 열어가지고 배터리를 딱 들면 배터리가 뚱뚱하게 부어? 그대로 있지. 비평창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 녀석은 지금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비팽창일, 특히 화학에서 전기적인 일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이 비팽창일은 따로 모아서 나중에 전기화학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비팽창일이라는 말은 알아두시고 그 비팽창일은 나중에 전기화학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그러면 비팽창일이 있다면 당연히 무슨 일도 있다는 거예요. 팽창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얘는 당연히 영어 표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expansion w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expansion work. 자, 이 팽창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실 연력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왜냐? 사실은 저 팽창일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학체계가 사실 연력학이거든요. 연력학이 언제 만들어졌게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게요? 연력학은 이 발명품 때문에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네,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 만들죠. 맞나? 맞죠? 네, 그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그 에너지를 막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물리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학문체계가 연력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력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팽창일은. 알겠죠? 왜냐하면 증기기관이 푸석푸석 하면서 부팽창하면서 막 일이 나타나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 팽창일이 이 연력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 피스톤 내부 기체 팽창 혹은 수축 시에 출입하는 일. 요걸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약간 얘를 이제 모델링을 좀 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자, 처음 조건에 피스톤이 있는데 이때 외부 압력이 있어요. PEX가 누구 압력이라고요? 외부 압력. 자, 그리고 여기 이제 V1 이게 이제 처음 부피겠죠?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게 나중 부피 V타라고 합시다. 처음 부피는 여기였다고 치고요. 요게 최종이다. 아시겠죠? 이때 출입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학에서 그 일을 원래 어떻게 표현하죠? 물리학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힘 중에서도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외력이죠. 외력. 자, 힘은 당연히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당연히 힘은 벡터의 스칼라예요. 벡터. 벡터죠? 그 다음 여기에 x가 뭐예요? 변위예요. 변위도 당연히 벡터의 스칼라예요. 벡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내적합니다. 그런데 변위에 따라 외력이 항상 일정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변위에 따라 힘이 외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어떻게? 변위의 미소 변위에 따라 내적을 해주고 그걸 연속적으로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수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열심히 유도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유도하는 과정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알겠죠? 열심히 여기서부터 유도하는 거는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뭐 이렇게 막 방향 180도 잡고 뭐 마인 사인 코사인 넣고 하면 돼. 알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뭐 화학이고 뭐 준달책이니까 그냥 수식 하나 외우면 돼. 알겠죠? 그러면 그 열심히 유도하면 여기서 유도가 왜 유도? 유도. 열심히 유도. 유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를 이렇게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도 과정은 나중에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뭐 외워. 알겠죠? 외워.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일은 무슨 일? 이런 걸 무슨 일? 이런 걸 무슨 일이라고 한다고? 팽창일. 자, 연력학에서의 팽창일을 사실은 이 수식과 이 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같은 건데 팽창일에 적합하게 수식을 변형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 생각을 꼭 기억을 해 두시라. 됐다. 그래서 교재에도 유도 과정이 있긴 한데 그냥 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됐다. 지금 몇 시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뽕.